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박정혜 노동자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 그거는 이제 빵끈이라고 그러죠. 그거 달려 있는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안내해 드립니다. 그때 나오셔서 그 앞에 지금 네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박정혜 노동자가 지금 있는 구미 그 공장을 형상화하면서 저희가 매다는 것으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잘 줄줄이 잘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제 시작하기에 앞서 타임라인 읽기로 하신 10분은 미리 나와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각 종단 상징물 봉헌하실 분과 타임라인 읽으실 10분 미리 나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하나 수녀님하고 최호순 수녀님 어디 가신 것 같은데 어디 가셨나? 예. 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도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이 무거운 현실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 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주인공, 옥상 위에서 600일 가까이 일하고 싶다는 가장 소박하고도 당연한 외침을 이어오고 있는 박정혜 동지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외침은 죄송합니다. 그 외침은 결코 홀로 메아리 치지 않습니다. 여기 오인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 문화제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이 박정혜 동지와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 되어 희망이 되는 이 자리,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연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종교와 신앙 그리고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박정혜 동지의 절규가 땅과 하늘에 닿도록 그 목소리가 사회에 깊이 울려 퍼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박정혜 동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세상에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에서 경종 10번을 타종하겠습니다. 이는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포함한 십방위를 의미하며 성스러운 의식의 시작을 세상에 알리고 온 세상이 함께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외침의 시작과 그 가정 또한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주식회사는 LCD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본 니코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 투자 기업으로 2003년 11월 구미 사공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 설립하였다. 구미시로부터 공장 부지 토지 50년 무상 임대와 법인세 취득세 감면의 특혜를 받고
직원 700명의 연 매출 1조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생산품 90%를 구미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데 최종 납품처는 애플이다. 2016년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에 금속 노조를 설립하였다. 회사는 2019년, 2020년 두 차례 구조 조정을 강행하였고 2019년 2월 28일 직원 536명 중 316명의 희망퇴직시키는 1차 구조조정이 2020년 3월 31일 236명 중 149명을 희망퇴직시키는 2차 구조조정이 있었다. 매년 10억에서 20억에 달하던 본사 현금 배당은 영업이익이 줄어들던 2016년에서 2018년에 100억 이상으로 크게 뛰어 올랐고 매출액이 급감해 큰 폭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한 2019년에는 무려 1,063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다. 2022년 4월 코로나로 인한 중국 공장 폐쇄로 애플이 구미 공장 생산 증량을 요구하면서 회사는 100명 신규 채용과 고용 안정을 약속하였다. (2022년 10월 4일) 생산설비 스파크로 인한 화재 사고로 생산동 전소되었다. 4천억의 매출에 순이익 260억을 내는 비전이 있는 회사이고 화재보험금 1,300억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구미 공장을 재건하리라 예상했지만 회사는 화재 발생 한 달 만에 일방적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통보하였다. 193명이 퇴사하고 2023년 2월 희망퇴직하지 않은 17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였다. 우리는 공정, 철거, 저지, 농성에 돌입하였다.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4억 원 가압류를 하였고 농성 중인 노조 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공장동 출하장 건물 옥상에서 여성 노동자 박정희, 소현숙이 고공농성 돌입하였고 현재 고공농성 592일째를 맞이하였다. 구미시청은 공장동 해체 계획을 승인하였다. 청산 결정 후 구미 공장 물량을 경기 평택의 한국 니토 옵티칼로 이전하고 평택 공장에 30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그리고 한국 니토 옵티칼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였다. 고공농성 276일째 소현숙 노동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땅으로 내려왔다. 박정혜 노동자 홀로 592일째. 니코덴코는 구미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7명의 해고 노동자를 한국 니토 옵티칼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단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모든 교섭 요청서를 반송하고 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노동자가 고공에 있다. 사람을 살려라. 해도 스님의 독경이 있겠습니다.
땅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술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음.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 다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떤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어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해도 스님의 독경에 담긴 반야심경의 의미를 되새기며 2분간 침묵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미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한국옵티칼 이지영 사무장님, 그리고 최연한 지회장님, 그리고 저희 노조원 함께 같이 오셨는데요. 저희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사무장 이지영입니다. 공장 인사라고 네, 하셨는데 준비한 발언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화재 이후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3년째 투쟁하는 동안 여전히 니토덴코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화조차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희 7명이 고용 승계되어야 할 평택의 한국 니토옵티칼에서는 156명의 신규 채용이 있었지만 7명의 노동자는 아직까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592일째입니다.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불탄 공장에서 6계절을 버텨내고 또다시 지독한 여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해 동지가 있는 고공농성장 바닥 온도는 50도를 넘어갑니다. 목숨 걸고 고공농성하는 박정혜와 고진수 동지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공에서는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이재명 정부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공농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5만 명을 모아 성사시킨 국민정원 동의였는데 청문회도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하늘 위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기에 지난달 구미의 현장 기도회에 이어서 용산에서까지 여성 성직자분들이 기도회로 함께 해주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땅을 밟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밥 한 끼 함께 먹는 삶,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박정혜가 고진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다시 일터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크게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 니토덴코를 심판하고 더 이상의 외투기업의 먹튀에 피해받는 노동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먹튀방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우리는 일하고 싶다는 하늘 위의 절규에 하루빨리 책임있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7월 1일에 김혜경 여사님께 저희가 그 고공에서 편지를 작성을 해서 이제 보냈었는데요. 그 편지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여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 하이테크라는 일본 기업 국내 자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지금은 불타버린 공장 위에서 7월 1일 오늘로 541일째 찌는 듯한 더위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억울함을 알리고 살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손이 많이 떨립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심스레 펜을 들었습니다. 여사님, 저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미 공장이 불이 나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넘게 거리에서 불타버린 공장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일 줄 알았고 외치면 들릴 줄 알았지만 법은 기업의 편이었고 힘없는 노동자들은 절망한 채로 버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럴수록 숨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사님께 이 마음을 전해봅니다. 여사님, 부디 한 번만 저희를 돌아봐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이, 눈이, 진심이 필요합니다. 여사님께서 그 손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 그 희망 하나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땅을 밟고 가족을 만나고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싸움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2025년 7월 1일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박정혜 올림. 이재용 박정혜 노동자가 편지에 썼던 것처럼 박정혜 노동자는 또 고진수 노동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그래서 더 처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요구는 너무나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이 자리에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에서 여성 수도자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함께 참석하신 수녀님들은 모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아름다운 사람 박혜정 노동자 또 우리 고진수 형제를 생각하면서 2분 동안 또 저희의 마음의 바램을 담고 침묵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4대 종단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간절하게 썼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개신교에서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 이혜진 공동대표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 약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며 기도하는 개신교 여성 목회자와 신학자, 신도들입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난 12월 3일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려던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게 되기를 꿈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죽임을 당하고 부상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니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도 돌봐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본의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해고 노동자들을 도와주십시오. 해고 노동자를 대표하여 박정혜 노동자는 불타버린 공장 지붕에 올라가 외치고 있습니다. 벌써 592일입니다. 여름에는 숨을 쉴 수 없는 무더위에 겨울에는 혹한을 견뎌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노동자들은 온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말 성심껏 작업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장도 버렸고 노동자들도 버렸습니다. 아예 회사를 폐업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노동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구미 공장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소모품처럼 버렸습니다. 니토덴코 자본은 대한민국이 주는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외국 자본 유치인가요? 박정희 노동자는 2024년 1월 초 사르르는 추위와 한파 속에서 고용 승계를 외치며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 다시 겨울을 지나고 다시 또 다른 여름을 보내면서 벌써 590일이 넘도록 농성하고 있습니다. 동상과 탈진, 고립과 불면의 고통 속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옥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동자들도 사람처럼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의 임기 동안에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루속히 박정희 노동자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희망 편지를 박정희 노동자에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편지를 읽으며 그나마 미소 짓고 희망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끈을 잘 묶어서 저기 4줄에 달려 있는 저 줄의 위에부터 다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앞줄부터 희망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쓰셔서 희망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힘겹고 또 외롭게 투쟁하는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전화 카드 한 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저희의 마음을 담아 안상호 전도사님께서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기타는 세종호텔 현장에서 빌려왔습니다. 이걸 꼭 언급해달라고 하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감리교회 사역하고 있는 안상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사실 밑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더운데 위에 계신 분이 얼마나 더울지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우리의 염원이 가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전화카드 한 장이고요. 아시는 분들 함께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힘들고 지쳐
힘들었을 땐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 카드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늘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 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늘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 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늘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 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줄 것이 있노라고. 줄 것이 있노라고. 네, 감사합니다.
앵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퇴장하는 문을 안 열어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야에서라는 곡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씻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구름이 있다. 부둥킨 줄결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 시선은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희기여.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희기여. 다같이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희기여.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희기여. 뜨거운 희기여.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연대의 자리는 희망이고 뜨거운 힘이자 또 새로운 출발인 것 같습니다. 짧은 한 통에 전화로 안부를 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생각날 때마다 쏘는 기도가 있습니다. 화살 기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카드 한 장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화살 기도로 늘 안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단에서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여민의 안지성 회장님,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해도 스님,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저희 임효정 수녀님, 원불교에서 박형성 교무님 연대 발언 차례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온 그리고 폭우가 번갈아서 오갔던 여름을 홀로 옥상에서 버티며 기약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박정혜 동지의 이야기를 안타까워는 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기에 여기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부끄러운 마음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 박정혜 동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녀는 아마 제가 부끄러워서 움츠러들거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거나 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부끄럽더라도 이 자리에 제가 서는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죄스럽더라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와주는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서명으로, 때로는 발언으로, 때로는 예배로 제 부끄러움과 나약함과 죄스러움을 넘어서 조금 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을 그녀가 원할 것 같았습니다. 2022년 10월 4일 한국 옵티칼 공장의 화재 이후 같은 해 11월 4일 화재로부터 꼭 한 달 만에 회사는 청산을 통보했다고 들었습니다. 화재 직후 한 달 동안 니토덴코와 한국 옵티칼은 노동자들에게 재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옵티칼 구미 공장의 물량을 니토덴코의 또 다른 한국 자회사이자 한국 옵티칼처럼 LCD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니토 옵티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옵티칼은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인이 다른데 물량은 어떻게 옮깁니까? 법인이 다른데 물량을 옮길 수 있다면 실질적 소유주가 같은데 법인이 다르다고 고용 승계를 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옵티칼 화재가 일어난 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기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정혜 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도 벌써 592일, 600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의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관련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말씀대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자본의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 푸른 하늘에 스스로를 감금시킬 수밖에 없었던 박정혜 동지의 한국 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자본의 폭력 앞에서 힘없는 노동자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갈 때 정부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그토록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제발 반드시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말했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끝나고 돌아가서 100번 또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101번째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자리를 돌아가서 또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박정혜 동지와 그리고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고공에 있는 노동자가 아플 때, 어지러울 때,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한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또 한 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토덴코를 비롯하여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십시오. 고용 승계라는 사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와 조건을 들어주십시오. 또 박정혜 동지가 더 이상 건강을 잃지 않고 일터로, 집으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별에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상생하는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매일매일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장관님이, 집권 여당 대표님이 나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화합과 상생보다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호텔 고진수 노동자가, 한국옵티컬 박정혜 노동자가 하늘에 올라가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농성을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백척간두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노동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님이 진심으로 다해서 정성스럽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노동자가 땅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공장 화재로 외투 기업이 각종 혜택은 다 챙기고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먹튀 행각을 한 뒤 불탄 공장의 물량을 받은 다른 공장으로 고용 승계해달라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이 무려 592일째 구미의 불탄 공장 그 위에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과 얽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첫 번째 소명은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은 숫자나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노동이 인간에게 존엄을 부여합니다. 인간을 하느님과 닮게 해주는 존엄 말입니다. 그래서 곧 노동은 존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과 금속노조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 조합원 7명의 그 존엄함을 얼마나 짓밟혔는지요.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해고나 공장 폐쇄, 구조 조정이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만 또는 불투명한 거래를 위한 일자리를 없애는 사람은 중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투 자본이 뿌리 깊은 노조 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 하이테크를 정리한 것은 명확한 부당 노동 행위이고 중죄입니다. 반복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먹태를 이대로 두면 누군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부당 해고 당하지 않고 고공에 오르는 노동자가 없도록 꼭 고용의 책임을 묻고 최선을 다해 일했던 직장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되어주길 당부드립니다. 이 싸움은 결코 고공에 있는 분들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존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우리의 싸움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입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노동 정의를 실현하고자 투쟁을 하는 이들을 위해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희 수도자들은 계속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노동의 소명을 주신 하느님께 우리가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가 일자리를 얻고 우리의 일이 가치 있는 노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연대가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뿐만 아니라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께도 다 그분들의 인권과 존엄 회복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정혜 동지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희 그 연대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박정혜 동지가 3월인지 4월인지 이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니 제가 다른 건 다 견딜 수가 있는데 여름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올해같이 더운 날, 올해 같은 이런 폭염 그리고 폭우에 지금 그곳에 있는 박정혜 동지를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 국민들이 그 계엄이라는 것을 물리치고 내란을 쫓아내고 빛을 들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저곳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혜 동지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노동부 장관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우리들의 그 뜻을 이뤄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힘듦을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빛을 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이재명 정부는 박정혜, 고진수 동지의 그 외침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함께 저희들 너무 얌전하게 집회를 하셨죠. 저희들의 외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3번 그 외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공의 외침!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제가 고공의 외침하면 뒤에 거 해주세요. 고공의 외침! 고공의 외침! 고공의 외침! 이재명 대통령님 꼭 이뤄주십시오. 네, 고공의 외침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의 목소리와 손길이 박정혜, 고진수 노동자에게 더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문화제를 마치지만 우리의 연대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문회가 즉각 개최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앞 재단부터 둥글게 서셔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부르면서 이 기도 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